이순덕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9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의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순덕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독백이 늘었어요. 둘째, 딸 미경이네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는데 가끔은 여전히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강남 서초동 아파트는 35평으로 넉넉했습니다. 순덕의 방은 안쪽에 있어서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어요. 미경이가 어머니 이 방이 제일 좋아요. 햇살도 잘 들고 전망도 좋잖아요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세 자녀 중에서 유일하게 어머니 모시겠다고 나선 딸이었으니까요.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서 캐나다에 살고 있고 막내 아들은 공무원이라 여의치 않다고 했거든요. 순덕은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79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했어요.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단련된 몸과 마음이 아직도 건재했습니다. 간호사장까지 지낸 그녀는 은퇴 후에도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거든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순덕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호사 연금으로 매월 280만 원이 나오고 평생 모은 예금도 4억이 있었어요. 더구나 이 아파트는 자신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집이었죠. 순덕이 방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 언제 보낼 거야? 사위 김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순덕은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상담받고 바로 처리할 거야. 아파트 명의 변경도 같이. 미경이의 답변이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가 알면 어떡해요? 손녀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지은이는 평소에 할머니를 잘 따랐거든요. 치매 초기라고 하면 돼. 이미 병원 선생님께 부탁해뒀어. 미경이의 말에 순덕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외삼촌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큰 오빠는 캐나다에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도 되고 작은 오빠는 어차피 돈 없어서 반대 안 할 거야. 요양원비 분담도 안 한다고 했어. 순덕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귀여워했던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요. 사업 예금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야? 민수의 질문에 미경이가 답했어요. 후견인 신청하면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연금도 마찬가지고. 요양원비는 연금으로 충분하니까 예금은 손대지 않아도 돼. 아파트는 증여로 처리할 거야. 세금 문제만 해결하면 돼. 부동산 업체에서 35억 정도 나올 거라고 했어. 순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세 자식을 키웠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순덕은 49세였어요. 큰아들은 고등학생, 미경이는 중학생, 막내는 초등학생이었죠. 그때부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간호사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견뎠어요. 야간 근무를 자주 했고 휴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신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면서도 아이들 교육비는 아끼지 않았어요. 미경이가 교육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 등록금이 부족해서 적금을 깨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교사가 되어서 결혼할 때까지 순덕은 정말 기뻤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2년 전 미경이가 어머니 혼자 사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미경이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모실 차례죠. 사위 민수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위였어요. 지은이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요.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순덕은 애써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가슴 깊은 곳에서는 벌써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간호사로 40년을 일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순덕은 평소처럼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더 주무시라고 안 깨웠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미경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순덕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니, 이제 먹으려고. 제가 차려드릴겨. 오늘 병원 가시기로 했잖아요. 병원? 순덕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미경이가 설명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건강검진 받으시기로 했잖아요. 아, 그랬나?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긴 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어르신들은 본인이 모르시니까 미리미리 검사 받으시는 게 좋아요. 민수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사위의 배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순덕은 가족들을 관찰했어요. 지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미경이와 민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지만 새벽에 들은 대화는 너무나 생생했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면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괜히 멀쩡한 척하지 마시고요. 미경이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들었어요. 멀쩡한 척? 아, 그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자존심 때문에 아픈 걸 숨기시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솔직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순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는 길에서 미경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어제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까먹으셨잖아요. 내가 언제?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끌어갔는데. 순덕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미경이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젊은 남자였는데 미경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검사 결과 들으러 갔다 올게요. 미경이가 진료실로 들어갔고 순덕은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대화가 조금 들렸어요. 초기 진단서 써주시면 됩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가족들이 걱정하니까. 순덕은 귀를 더 기울였지만 완전히 들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이가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 하시네요.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내가 치매인 걸까? 하지만 이상했어요. 오늘 아침에 들은 대화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살펴보니 미경이와 민수가 소파에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후견인 신청서는 이렇게 쓰면 되고.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순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 써주신다고 하셨어. 치매 초기라고.
그럼 요양원은 언제쯤? 다음 주부터 상담받을 거야. 서초구에 괜찮은 곳이 있다고 해.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월 200만 원 정도. 연금으로 충분해. 순덕은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파트 매각은 언제 할 거예요? 명의 변경하고 한 달 후에. 부동산 중개소에서 35억 원 나올 거라고 했어. 와. 35억이면 강남에 더 큰 아파트도 살 수 있겠네요. 그렇지. 지은이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고. 순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35억짜리 아파트, 4억 원 예금, 매월 280만 원 연금.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이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 돈으로는 아이들 교육비도 부족했죠. 그래서 순덕은 야간 근무를 자주 했고 휴일에도 개인 간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월세 사글세를 전전했어요. 미경이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야 겨우 전세집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미경이가 결혼한 후에야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40년 간호사 생활의 결실이었어요.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고 명절에도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경이가 정말 그런 아이였나? 순덕은 미경이 어렸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세 자녀 중에서 가장 순하고 착했던 아이였거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많이 울었고 어머니 일을 도우려고 애썼어요. 교육대학에 진학할 때도 어머니 교사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살면서 어머니 모실게요. 라고 했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어머니가 키워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고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 생각해보니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3개월 전에 순덕이 은행에 가려고 했을 때 미경이가 엄마, 내가 대신 다녀올게요 라고 했던 일. 그때는 효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엄마, 통장 비밀번호를 저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응급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했던 일도요. 순덕은 그때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거절했었어요. 그러면 미경이는 네 알겠어요 라고 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때부터였구나.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순덕은 결심을 했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다음 날부터 순덕은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면서도 길을 바짝 세우고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매일 오후에 친구들과 전화를 했어요. 주로 거실에서 했는데 순덕이 방에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4억 예금 먼저 빼고 아파트는 증여로 처리할 거야. 요양원비는 연금으로 충분하지.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끝이야. 큰 오빠는 캐나다에 있으니까 나중에 연락하면 되고 작은 오빠는 어차피 돈 없어서 반대 안 할 거야. 순덕은 방문을 살짝 열고 이런 대화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지은이가 가르쳐준 녹음 기능이 이럴 때 유용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퇴근 후에 발코니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했는데 순덕이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35억짜리 아파트요. 다음 달에 매물로 내놓을 예정이에요. 할머니는 요양원 가시니까 상관없어요. 명의 변경은 이미 진행 중이에요. 치매 진단서 나오면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순덕은 이것도 녹음했어요. 그리고 지은이의 카카오톡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에 갔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친구와의 대화. 내용이었는데 할머니 보험금도 2억 이때 키읔 대박. 엄마가 후견인 되면 다 우리 거야.
요양원 가시면 이 집도 우리 거고. 순덕은 손녀의 메시지를 보고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 20살도 안 된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순덕은 이런 식으로 증거를 모았어요. 총 7개의 녹음 파일과 지은이의 카톡 사진까지. 하지만 가슴은 점점 더 아팠습니다. 정말 내가 이 가족들에게는 짐일 뿐인 걸까? 순덕은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갔어요. 그날 진료를 받던 의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지난번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인지능력 테스트도 나이에 비해 양호하고요. 그런데 딸이 치매 초기라고 하던데요. 의사는 더욱 당황했어요. 보호자분이 진단서를 요청하셨는데 저희도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따님이 치매 초기 진단서를 써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상으로는 정상이라서. 순덕은 스마트폰으로 이 대화도 녹음했어요. 다음으로 은행에 갔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지점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창고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순덕을 잘 아는 직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딸이 내 통장 관련해서 뭔가 했나요? 그게. 따님이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오셨었어요. 후견인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처리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후견인 서류? 네, 치매나 중풍으로 본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이 대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순덕은 충격을 받았어요. 벌써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부탁한 적이 없는데요. 직원도 당황했어요. 그런데 따님이 어머니께서 깜빡깜빡하셔서 부탁하셨다고. 순덕은 이것도 증거로 남겼어요.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방문 기록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갔어요. 미경이가 전화해서 언급했던 곳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파트 매물로 나온 게 있나요? 서초동 센트럴 아파트요. 그 집이요? 사위분이 이미 등록하셨는데요. 사위가요? 네, 어르신이 요양원 가신다고 해서 급매로 내놓으신다고 하시던데. 그런데 어르신께서 직접 오셨네요. 순덕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요양원에 간다고 했나요? 중개업자도 당황했어요. 그게 사위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덕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미경이네 가족이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요. 순덕은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순덕이 간호사로 일할 때 병원 고문 변호사였던 분이었습니다. 순덕 씨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인가요? 김 변호사는 순덕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순덕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병원과 은행, 부동산 중개소에서 확인한 내용들까지. 김 변호사는 차근차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재산 침해죄도 적용될 수 있고요. 사기죄요? 네, 치매가 아닌데 치매라고 거짓 진단을 받게 하고 그걸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니까요.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순덕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자신이 키운 딸인데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변호사님, 일단 경고만 하고 싶어요. 그래도 제가 키운 딸이니까.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관대하게 넘어가시면
또 비슷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일단은 이런 증거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경고장을 작성해 드릴게요. 그리고 후견인 신청이나 재산 처분을 못하게 하는 조치도 미리 해두겠습니다. 순덕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한 가지 더 결정했어요. 가족들과 정면으로 대화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날 저녁 순덕은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얘들아 다들 거실로 나와봐. 할 말이 있어. 미경이와 민수 그리고 지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거실에 모였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지만 순덕에게는 더 이상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앉아봐.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어. 가족들이 소파에 앉아 순덕은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나란히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희들 이야기가 들어있어. 순덕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설마.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경아, 너는 언제부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했니? 엄마 오해예요. 저희가 언제? 오해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어. 순덕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일주일 전 새벽에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요양원 언제 보내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상담받고 바로 처리할 거야. 아파트 명의 변경도 같이.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미경이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순덕은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4억 예금 먼저 빼고 아파트는 증여로 처리할 거야. 요양원비는 연금으로 충분하지.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끝이야. 이번엔 민수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35억짜리 아파트요. 다음 달에 매물로 내놓을 예정이에요. 할머니요? 요양원 가시니까 상관없어요.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마지막으로 지은이의 카톡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은아 너도 봐. 내가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야. 할머니 보험금도 2억 이때 키읔 대박. 엄마가 후견인 되면 다 우리 거야.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냥 뭐? 할머니 돈이 부러웠어? 순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가족들은 아무도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순덕이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엄마. 너 기억나니?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밤낮 없이 일했던 거. 미경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너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 엄마, 나중에 커서 교사가 되면 엄마 고생시키지 않을게. 평생 효도할게. 그랬잖아. 엄마. 결혼할 때도 그랬어. 엄마가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요. 이제는 제가 모실 차례예요. 그런 말들이 다 거짓이었니? 미경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처음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변한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순덕은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부담스럽다니? 지은이 대학 등록금도 많이 들고 민수 회사도 요즘 어렵고. 그런데 엄마는 돈이 많잖아요. 아파트도 35억이나 하고 예금도 4억이나 있고. 그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지 알아?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이야. 너희들 교육비 대느라. 내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사고 아픈 데 있어도 병원도 못 가고.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야? 이번엔 민수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은행일이나 재산 관리를 혼자 하시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야? 내 재산인데 내가 관리하는 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저희가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빼앗아 두려고 한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순덕은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는 할머니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니? 할머니, 저는 대학 등록금 낸다고 투정 부릴 때 할머니가 얼마나 기꺼이 도와줬는데. 그런데 할머니, 돈만 생각했어? 지은이는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덕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을 잃었어요. 미경이가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모시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대학 등록금도 비싸고 민수 회사도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 미경이가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돈이 많다고, 나중에 상속받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들을. 순덕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기 싫어서 미리 가져가려고 한 거구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번엔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덕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지 알아? 뭐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거야. 너희들이 한 일이 사기죄, 재산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네.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설마. 아직 고발하지는 않았어. 그래도 내가 키운 딸이고 손녀니까. 어머니.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순덕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전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는 49살이었어. 새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막막했지. 가족들은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들만은 제대로 키우자고 다짐했지.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어. 간호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 근무하고 낮에 집에 와서 너희들 밥 해주고 숙제 봐주고, 그러다가 또 병원 가고, 휴일에도 개인 간병해서 돈 벌고. 엄마, 내 건강은 생각도 못했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참고 견뎠지. 너희들 때문에. 순덕이 돌아서서 가족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빼앗으려고?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경이가 계속 사과했지만 순덕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였어요. 순덕은 가족들 앞에 앉았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어머니. 만약에 내가 이 일을 몰랐다면 정말로 나를 요양원에 보낼 작정이었니? 가족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내 결정을 말할게. 어머니, 너희들은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 어머니 그러시면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 살게 해준 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미경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고? 그럼 내가 요양원에 가면 갈 곳이 있었어? 그게 아니라. 미경아, 너는 교사였잖아. 연금도 나오고, 민수도 회사 다니고, 지은이도 대학생이고,
충분히 살 수 있어. 하지만 이 집을 나가면 이 집 말고도 세상에는 살 집이 많아. 내가 너희 나이 때 전세 집에서 살았던 것처럼. 순덕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 재산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 마. 어머니, 유언장을 다시 쓸 거야.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야.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왜?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던 내 마음 아니야? 그렇지만 저희는 엄마의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부모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자식이 할 일이야? 순덕은 일어섰어요. 내일 저녁까지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제발. 하지만 순덕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오후 미경이네 가족이 짐을 싸서 나갔어요. 미경이는 마지막까지 사과했지만 순덕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언젠가는 용서해 주세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지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이 조용해지자 순덕은 거실로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붐볐던 집이 갑자기 텅 비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배신당한 마음은 아직도 아팠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캐나다에 있는 큰아들 성호에게서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성호 잘 지내세요? 그래 성호야 너는 너도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그런데 미경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순덕은 예상했던 일이에요. 미경이가 큰 오빠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경이가 뭐라고 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다는데 어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세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미경이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 봐요. 성호야, 엄마가 너한테 진짜 있었던 일을 말해줄게. 순덕은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성호에게 설명했어요. 녹음 파일도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한참 후에 성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미경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성호의 목소리에서 충격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성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 엄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 그리고 너는 한 번도 엄마 재산에 대해서 묻거나 기대한 적이 없어. 그게 고마워. 성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살 거야. 원래 계획대로. 그런데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는 괜찮아. 아직 건강하고 할 일도 많아. 실제로 순덕은 계획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순덕은 사회복지관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신청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9세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79세의 자원봉사를요? 네, 간호사 일을 40년 했어요. 아직 건강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떤 봉사활동을 원하세요? 독거노인 돌봄이나 치매 어르신 돌봄이요. 제가 경험이 많거든요. 그렇게 순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주 3일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한 달 후 막내 아들 영수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영수야 왜 왔니? 미경이한테서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순덕은 영수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수는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 믿기지 않지?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영수는 공무원이라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끔 안부 인사드리러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돈 기대하지는 마라. 어머니,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요. 손덕은 영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고맙다, 영수야. 6개월이 지났어요. 순덕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순덕 선생님, 오늘도 오셨어요? 복지관 직원들이 반겨줬어요. 순덕의 전문적인 간병 경험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김할아버지 어떠세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세요? 순덕 선생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순덕은 치매를 앓고 있는 김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돌보지 않아서 혼자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순덕 씨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김할아버지는 순덕을 보면 항상 밝게 웃었어요. 오늘은 뭐 하고 지내셨어요? 그냥 순덕 씨 생각하고 있었어. 내 딸보다 더 잘해주니까. 순덕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보람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박할머니를 돌봤어요. 이분도 자녀들이 외국에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순덕아, 고마워.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저도 혼자 사는데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래도 내 자식들은 어디 있니? 한 번도 못 봤네. 순덕은 잠깐 마음이 아팠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어요. 멀리 있어요. 각자 바쁘게 살고 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호야, 잘 지내니? 네, 어머니. 내년에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학회 참석차 가는데 그때 어머니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 건강하게 계세요. 제가 빨리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성호는 정말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연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봉사활동 하게 됐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무언가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이순덕이에요. 순덕 선생님이시군요. 여기서 유명하세요. 간호사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네, 오랫동안 간호사 일을 했어요. 미연 씨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자녀는 없고 시간이 많아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요즘 외로워서요. 봉사활동하면서 보람도 찾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순덕은 미연 씨와 금세 친해졌어요. 비슷한 처지였고 마음도 통했거든요. 한 달 후에는 같이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순덕 언니 보면서 많이 배워요. 79세인데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언니는 자녀분들과 사이가 어떠세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순덕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미연 씨에게는 아직 미경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았거든요. 복잡해. 언젠가 시간 있을 때 얘기해 줄게. 네, 언니 편하실 때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순덕이 혼자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주말에는 미연 씨와 함께 등산도 하고
문화센터 강의도 들었어요. 순덕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보다 훨씬 활동적이에요. 젊어서부터 바쁘게 살았더니 가만히 있는 게 더 어려워.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순덕이 돌보던 김할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순덕 씨 고맙네. 내가 이렇게 나아질 줄 몰랐어. 할아버지 워낙 건강하셨으니까 금방 좋아지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정성껏 돌봐줘서 그래. 내 딸내미들도 이렇게 하지 못했어. 김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 자식들은 나 때문에 귀찮아하는데 남이 나를 이렇게 잘해주니. 순덕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할아버지,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말을 하면서 순덕은 깨달았어요. 자신에게도 진짜 가족이 있다는 걸요. 복지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미연 씨 같은 좋은 사람들이요.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순덕이 복지관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 미경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순덕은 잠깐 멈춰 섰지만 곧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왜 왔니?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경이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여기서 그러지 마.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자신이 낳은 딸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집 안에서 미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 이혼했어요. 뭐? 민수랑 이혼했어요. 그 일 때문에. 순덕은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민수가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게 부끄럽다면서 저한테도 실망했다고 해서. 미경이는 울면서 설명했어요. 남편 민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내에게까지 실망해서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였어요. 지은이는 아빠를 따라갔어요. 저는 혼자가 됐어요. 순덕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딸이 불쌍하기도 하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왜 왔니?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1년 반 동안 정말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후회? 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희를 키우셨는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미경이는 계속 울었어요. 저도 이제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미경아. 네, 엄마.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알아요. 저도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바라는데? 그냥 엄마 딸로 인정받고 싶어요. 가끔 안부 인사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순덕은 긴 침묵을 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이 불쌍했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미경아, 내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 네, 엄마.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요. 미경이는 일어섰어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다는 것만 확인하고 가려고 했어요. 너는 어떻게 살 거니?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순덕은 미경이를 보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경이가 다녀간 후 순덕은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미연 씨가 눈치를 챘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딸이 다녀갔어. 딸이요? 그럼 좋은 일 아니에요? 순덕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미경이와의 일을 미연 씨에게 모두 털어놨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을 안 했는데 갑자기 와서는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
언니 마음이 어떠세요? 복잡해. 그래도 내가 낳은 딸인데.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도 없고.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말해봐.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큰 실수를 하고 나면 더욱 그렇죠. 순덕은 미연 씨의 말을 들었어요. 딸분이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언젠가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전처럼 함께 살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요. 그럴까? 네, 언니도 마음 한구석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키운 정이 있으시니까. 순덕은 미연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마음 한구석이 아팠거든요. 몇 달 후 성호가 한국에 왔어요. 학회 참석 때문이었지만 어머니를 보러 오는 게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성호야, 많이 컸구나. 의사 생활은 어때? 좋아요. 환자들도 많이 나아지고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성호는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 예정이었어요. 순덕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건 어때요? 좋아. 자유롭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한다고 들었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성호는 며칠 동안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안심이 되었어요. 혼자 살고 있지만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미경이 만난 것 같은데.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몇 달 전에 왔더라. 어떠셨어요? 복잡하더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어머니 마음은 어떠세요? 순덕은 잠깐 생각했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렇죠. 충분히 이해해요. 성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미경이도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지? 네, 하지만 언젠가는 기회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요. 성호의 말은 미연 씨와 비슷했어요. 둘 다 완전히 관계를 끊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성호가 캐나다로 돌아간 후 순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 미연 씨와의 만남,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들.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81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순덕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선생님이 돌보신 김할아버지께서 가족들과 화해하셨어요. 아들, 딸들이 찾아와서 사과하고 이제 함께 지내기로 했대요. 순덕은 기뻤어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순덕 선생님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그 말을 듣고 순덕은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거라고. 아무리 상처를 주고받았어도 결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제나 엄마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문자를 받은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미경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문자를 보냈지만 순덕은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답장하고 싶었어요. 잘 받았다. 너도 건강해라. 짧은 답장이었지만 미경이에게는 큰 의미였을 거예요. 며칠 후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문자 답장 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엄마, 제가 너무 보고 싶어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이라도. 순덕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만나자. 정말요? 언제, 어디서요?
복지관 근처 커피숍에서. 내일 3시. 네, 알겠어요. 감사해요, 엄마. 다음 날 순덕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10분 후에 미경이가 왔습니다.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머리도 많이 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보다 진실해 보였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앉아. 미경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떻게 지내니?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힘들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은이는?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래. 한동안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응?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희를 키우셨는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정말 알겠어요. 미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혼자 살아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엄마가 30년 동안 홀로 저희를 키우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순덕은 딸을 바라봤어요.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미경아. 네, 엄마.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지. 엄마. 너도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마라. 네, 엄마. 정말 다시는. 순덕은 미경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보자.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새로운 관계로. 미경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천천히. 천천히 할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순덕과 미경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미경이는 정말 변했어요. 더 이상 엄마의 재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요즘 복지관 일은 어떠세요? 좋아. 보람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엄마가 더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순덕은 미경이에게 말했어요. 미경아, 너에게 줄 게 있어. 뭐예요? 순덕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가 주신 거야. 원래 내가 결혼할 때 주려고 했는데. 엄마. 이제 주고 싶어. 너도 어른이 됐으니까. 미경이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어요. 엄마 감사해요. 정말 소중히 할게요. 그리고 미경아, 네? 유언장도 다시 썼어. 내 목도 남겨뒀어. 미경이는 놀랐어요. 엄마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알겠어.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그 돈으로 복지관에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야 해. 돈의 진짜 가치를 알아야 하니까. 네, 엄마, 꼭 그렇게 하겠어요. 순덕은 8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어요.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도 계속했고 미연 씨와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캐나다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영수는 가끔 어머니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미경이와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은 창가에 앉아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내가 혼자 살기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이 삶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겠다. 가족이라는 게 꼭 함께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복지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미연이 그리고 변화된 미경이, 이 모든 사람들이 내게는 진짜 가족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후회 없이 살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며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인 것 같다. 순덕은 일기를 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저 멀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인생아. 힘들었지만 배울 게 많았어.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복지관에 가서 할 일이 많았거든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덕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선물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연 가족의 진심일
사실일까요? 아니면 욕심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